안녕하세요, 김대한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태국 코랏에 있는 웨슬리 국제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건물들이 엄청 많아요. 이 많은 건물들 그냥 세워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건물 하나하나가 다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 웨슬리 국제학교에 대한 소개들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웨슬리 국제학교 설립자이신 김교묵 선교사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교묵 선교사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파송으로 1999년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 태국에서 교육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물들이 몇 동 정도 있죠? 전부 오피스, 유치원, 초등학교, 음악실, 중학교, 기숙사, 농구장. 아직도 남았어요? 7개 건물? 네, 7동 정도 되네요. 근데 네네. 사실 제가 듣기로는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건물들이 하나씩 세워졌다라고 들었는데 이 건물들 지으실 때마다 굉장히 그렇죠. 큰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건물들마다 다 스토리가 있죠. 이게 보시는 땅이 지금 처음 저희가 땅을 구입할 때는 전부 논이었습니다. 논이었던 곳을 토목공사를 통해서 흙을 메꾸고 담장을 쌓고 지하수를 파고 전기를 끌어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건물들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 또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은 유치원 건물입니다. 제일 처음 가장 돈이 없을 때 건축을 시작한 건물인데 2014년에 11년 전이죠. 지금도 11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교할 때 우리가 유치원생 8명이었습니다. 지금 전교생은 140명입니다. 네. 처음에 그럼 유치원생부터 시작하셨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국제학교는 일단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그 말은 영어가 중요해서라기보다도 다국적인 학생과 교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중간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은 와서 갑자기 언어가 달라지면 공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가장 처음 기초부터 스텝 바이 스텝 시작하자는 의미로 유치원생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했던 유치원생들이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 보죠? 있죠. 네. 여기 안에 건물도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안에는 4개의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2세부터 입학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진급이 되는 거죠. 이 건물 지으실 때 첫 건물이셨잖아요. 네. 좀 많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좀 그렇죠. 건축을 전에 해보셨어요? 건축을 해본 적도 없었죠. 건축 처음이었죠. 쪽 공부도 해보신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한 거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한 건데 이 땅이 다 논이었어요. 흙으로 메꾸는 데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태국에선 그런 말이 있어요. 땅을 잘못 사면은 우기에 물이 차기 때문에 태국어로 톰딘이라고 합니다. 흙을 메꾸는 공사인데 땅값보다 톰딘 값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이제 2번에 걸쳐서 톰딘을 나눠서 했고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캠퍼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노란 건물이 처음에는 식당이었습니다. 학교로 인가를 받으려면 식당이 있어야 되는데 식당이 없어서 갑자기 급조해서 만든 건물이고 지금은 이제 메인 식당이 따로 있으니까 저곳을 안에 리노베이션해서 음악실과 미술실 2개의 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있는 이 흰색 건물은 오피스 건물, 학교의 이제 행정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는 오피스 건물입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건축을 하실 때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한 은행 한 6군데를 찾아다녔습니다. 융자를 좀 받으려고. 다 거절당하다가 마지막 한 군데에서 학교 땅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았는데 이자가 거의 한 9.5%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이자였는데 그나마 그래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게 다행이었는데 융자 받은 돈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건축하다가 말고. 그래서 건축이 중단되고 공사업자는 사라져버리고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공사업자가 일부의 돈을 받고 공사를 진행 안 한 채로 잠적을 해버리는 바람에 사기네요, 사기. 종종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그래서 전 너무 좀 상심이 커서
잠시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도 있었는데 그것도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가장 어려운 시기가 또 다른 반전을 가져다주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오피스 건물을 짓다가 말아서 지붕도 없을 때, 기둥만 있을 때에 이곳을 지키던 인부들이 없으니까 저 혼자서 돗자리 깔아놓고 이 땅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시편의 그 말씀을 가지고 담담하게 적은 기도 편지를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들이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교문하고 교문 좌우로 담장이 있는데 그때는 그 담장이 없었어요. 교문도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의 소떼들, 그다음에 개들 다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뭐 난리가 아니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 앞에 대문을 좀 만들어서 달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 이제 후원해 주신 헌금으로 담장과 교문을 만들고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십시일반의 은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유치원과 그다음에 오피스 건물과 저쪽에 보이는 당시에는 식당이었던 건물 3개를 가지고 태국 교육부의 인가를 얻어서 국제학교의 시작을 2015년 8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꽤 긴 여정이었네요. 네. 이 건물을 짓기까지. 몇 년 걸리신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땅을 처음 본 것은 2006년이니까 이제 거의 20년이 되어 가네요. 와.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건물들 또 하나씩 좀 그렇죠.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유치원 다음에는 초등학교가 필요하겠죠. 네. 초등학교 건물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유치원생들이 금방 졸업할 때가 돼서 초등학교 학생이 되니까 교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실을 또 급히 지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좀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건물은 지금 4개의 교실이 있습니다. 1, 2, 3, 4학년이 있고 건물 색깔이 보면 기둥은 지금 네이비색이고 저희 학교 로고에 보면 4가지 상징 색깔이 나옵니다. 노란색과 녹색과 그리고 하늘색, 그 다음에 보라색. 페인트를 녹색으로 칠하니까 너무 촌스러울 것 같아서 여기 보면 담쟁이 덩굴이 자연스럽게 내추럴 그린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린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노란색은 사랑, 러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사랑을, 그리고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평화를 배우는 그런 교회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년당 정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맥시멈이 20명이에요. 20명 이상 넘으면 반을 나누게 돼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이제 내년 아카데믹 이어에 2학년 정도는 2반으로 나눠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와, 학생들이 많아진 거네요. 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6학년까지가 초등학생인데 태국은 어떤가요? 저희는 지금 태국에 있는 학교지만 학제가 미국식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부터 5학년까지가 초등학생, 그다음에 6학년, 7학년, 8학년이 중학생, 그다음에 9학년에서 12학년까지가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년 중에 한 학년은 이제 다른 건물에서 또 이제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방 또 세월이 지나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돼야 되는 상황이 돼서 중학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참 저희는 IB 학교이기 때문에 IB MYP 하고 DP로 나뉩니다. MIP는 Middle Year Program이라고 해서 6학년부터 10학년까지 6, 7, 8, 9, 10이 MIP에 속하고요. 그래서 MIP Year 1, Year 2, Year 3 그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11학년, 12학년이 되면은 DP, 디플로마 프로그램 과정에 대해서 IBDP로 또 분류가 되죠. 학제도 이제 한국과 많이 달라서 보시는 분들이 아마 요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요 바닥에 보니까 되게 예쁜 그 놀이터가 있었어요. 여기 처음부터 있었던 아니요. 여기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그냥 코트야드라고 부르는 중학교 건물과 그다음에 초등학교 건물 사이에 있는 잔디밭이었는데 유치원 학생들을 위한 놀이터는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놀이터가 없어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정이 어려워서 미루다가 작년 가을에 여러모로 수소문을 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자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외국에서 컨테이너로 자재를 수입해 오고 그리고 직접 또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하느라고 거의 한 3개월 반이 걸린 것 같아요. 비용도 적지 않게 들었지만 학생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만족하면서 놀이터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학기에 한 번씩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것 정말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 달씩 커피챗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커피톡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학부모 대표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학부모 대표를 통해서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학교의 예산이나 또 형편상 가능한 것들은 단계적으로 그렇게 같이 만들어 가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컸어요. 그럼 이제 중학교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중학교 다른 학교로 가나요? 아니면 이 학교에서 다 중학교 다니나요? 계속 여기서 공부하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한 캠퍼스에서 16년간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와, 그 16년. 네, 굉장히 긴 시간인데 16년 동안 웨슬리에서 계속 교육을 받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 또는 성경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운다기보다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태국은 인구의 95%가 불교인인 나라.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고 습득할 만한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태국에는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치관과 윤리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니까 졸업생 중에서 정말 15% 20%만이라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기독교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은 기독교 학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 중에 독실한 불교 신자 같은 분들은 좀 반발도 좀 있으시겠어요? 뭐 전혀 없진 않지만 다행히 태국 불교는 소승 불교이고 좀 더 타종교에 대해서 열려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배척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가끔 어떤 학부모가 자녀들이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데 너무 세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태국의 대부분의 불교 학교들은 학교에서 불교 행사를 합니다. 불교적인 가르침도 하고, 우리가 기독교 학교인 거를 알고 보낸 거고, 그 정도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학생을 위해서도 인생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냐, 해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학교이니만큼 기독교 학교로서의 최소의 본분과 가르침에 충실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면 나름 또 이해를 합니다. 수긍을 하고. 지금 뒤에 보이는 건물은 중학교 건물입니다. 건축을 하다 보니까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초등학교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그 다음 교실이 필요한 상황이 금방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중학생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건물이 교실 4개밖에 없으니까 5학년부터 6, 7, 8, 9, 10 학년까지가 이 한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식당이 있고, 그리고 도서관도 있고, 3층에는 크진 않지만 채플룸이 같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가장 큰 건물, 큰 역할을 감당해주는 건물이고,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참 막막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기초 기둥을 박을 때 정말 여러 가지로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년 반 정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잘 완성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지금 사실 3층이고 제일 넓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학생들이 이제 한 학년이 올라오는 거지 전체 학년이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외부에서 막 들어왔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크게 지었을 때 과연 이거 괜찮을까? 학교는 학생들이 1명이 되었든 2명이 되었든 학년이 또 증가하게 되어 있고, 그동안은 그래서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학생의 수와 관계없이 학년이 있으면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늘어나는 지출만큼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현재 11학년이 있고, 이제 올해 8월부터는 마지막 학년이 12학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교사들도 전체 필요한 교사들 중에 95%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학교 운영에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여기 첫 건물 있었을 때부터 있었던 그 부모님들도 굉장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래된 학부모들은 이제 학교를 많이 신뢰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고 빠른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 학교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겠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학부모들하고 공유했을 때 거의 100% 다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제 남은 건축들이
도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왜냐하면 실내에서 전교생이 다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할 경우에 거기에 적합한 실내 공간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IBDP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많은 부대 시설들이 있는데, 그리고 교실 수도 모자라고 학생들이 증가될 경우에 더 필요한 시설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새로운 건물을 착공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이 되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년이 다 이제 풀로 꽉 차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교실이 좀 모자라요. 또 어떤 학년은 인원이 많아져서 한 학년인데 두 반으로 나누어야 되는 학년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중학교 건물 3층에 있는 채플 예배실이 한 5, 6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들어가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내 공간이 없어서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줄 만한 건물을 계획하다 보니까 좀 규모가 큰 대략 한 1850평방미터 1층, 2층 합해서 1층에는 교실을 주로 짓고 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과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피트니스, 그렇게 건물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도는 관공서에 건축 허가 요청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4-5개의 건축 회사들과 최종 건축 비용을 두고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건축을 해야 하는데 학교의 예산과 예산을 가지고는 정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후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번 건축 역시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한 어느 정도 기간이면 마무리가 될까요? 비용 충당에 문제가 없으면 1년 안에 끝난다고 합니다. 2026년 한 해에. 문제는 이제 비용이 준비가 안 될 경우에는 또 이전에 뭐 기숙사도 그랬었고 중학건물도 그랬지만 하다가 중단했다가 또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건축상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시간도 길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야 될 상황이고 또 많은 후원과 또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태국 코랏에 있는 웨슬리 국제학교의 설립자이신 김교목 선교사님을 모시고 같이 함께 웨슬리 국제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함께 이 웨슬리 국제학교를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 태국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톱을 들고 와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나무를 잘랐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해놓은 땅에 나무들이 많이 자랐는데 자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학교가 지어질 때까지 생길 수많은 난관들, 장애물들을 기도로 이겨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나무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화이팅!